반갑습니다. 제가 목포에 과거에 한 일주일 있었나요? 일주일, 그리고 무안에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 유물 전시회를 지금 제가 직접 와서 했습니다. 그때 홍산유물, 고조선 유물을 직접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설치해가지고 시민들께 많이 역사를 알린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위해서 오늘 내려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쁜 소식은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계열,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고 선진국 계열로 들었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밝은 소식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불행으로 느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대단히 높은 나라로 이제 올라갔는데 정신적인 측면, 행복지수라든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뒤에서 이제 1등, 2등을 찾아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결국은 사기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보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일조선이라는 말도 하는데 보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국가에서 이제 정신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들었었지, 더 이상 물질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또 우리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시간으로 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또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침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끝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물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뭐냐,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지수는 이제 꼴찌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이 현실. 이걸 잘 보시고요. 왜 우리는 역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역사 속의 정신문화, 사상, 가치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쓰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라든지 한 개인으로서 행복도 아마 더욱더 기쁘게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역사에 있어서 많은 국가로부터 침탈을 당했고 또 일제 말 그대로 36년간 침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100년의 시간, 100년 일제에 자기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어린이들로부터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지 이제 100년이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동북공정을 당했고 이제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침탈을 당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도 잠들어 있고 특히 이것을 가르쳤던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PT 띄워주실까요? 예, 화면으로. 예. 표지 여러분들 어떤 표지인지 아시겠죠? 대일항쟁기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목포 항구의 모습입니다. 암울한 모습이 있죠. 보면요. 흑백이라서 조금 더 느낌이 좀 더 진할 겁니다. 목포는 말 그대로 대일항쟁기 때 일본으로부터 가장 침탈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그 지역 중에 하나. 군산이라든지 목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물자가 밖으로 빠져나갔죠.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목포에는 참 지금은 많은 아까 이제 이렇게 밝음의 이야기 있었지만도 대일항쟁기 때는 참 이렇게 상처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포의 눈물, 요즘 트롯이 대단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목포의 눈물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가수 중에 그 목포의 눈물의 사연을 알고 부르는 가수가 몇 명일까요? 역사를 모르고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트롯에 대한 창법 가지고 끝기라죠 보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정신당한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목포의 눈물은 제일 잘 부른 것은 이 목포의 눈물이 나오는 시대적 배경, 암울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시대 때 눈물, 이 정서를 알고 저 노래를 불러야 저 노래는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가수를 많이 또 길러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난영 선생님 아시죠? 보면요. 목표 계시는 분 중에 이분 모르면 진짜 일명 간첩입니다. 그죠? 목포의 눈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목포의 눈물하고 또 하나가 해조곡입니다. 해조곡 노래를 좋아하고 보면요. 이 노래가 나오는 배경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일제라는 것보다. 대일항쟁기 때 저 노래가 나올 때 원래의 원문은 아시죠? 보시면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 밑에 원래의 원문은 요리 되어 있죠. 조선총독부가 저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왜? 300년 역사 저 원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임진왜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총독부에서 이것을 커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됐느냐. 300년 원함 풍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노래가 칩이 됐습니다. 원래는 300년 원함 풍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전에 임진왜란, 조일전쟁이라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승리한 조선이 300년 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원한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만 저 노래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조선이, 일본을 물리쳤던 조선이 왜 300년 후에 식민지가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내용이 오늘 주요한 역사 이렇게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적봉도 아시죠? 보면요. 목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목포는 부각되어야 될 것이 이순신 장군도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란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전열을 이제 재정비할 때 그때 외놈들이 쳐들어온다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끊기 위해서 저 노적봉을 여러분들 전술에 이용해가지고 외적이 물러났죠 보면요. 거기에 참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품은 곳이 이 목포입니다. 임진왜란부터 이 목포는 대단히 역사적 도시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을 해줘야 되고 또 오늘 유튜브 보시는 전 세계 모든 우리 한국인들도 이 목포 지역의 역사,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그리고 대일항쟁기 때 그런 수탈의 역사적 현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모습을 보시면 해양문화재청 연구소에 제공한 건데 보면요. 목포항에서 미국을 수탈하는 행위, 그때 이제 엽서 그림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한쪽으로는 군산에서 다 빼나가고 한쪽은 목포에서 항구에 저렇게 참 우리의 먹고 살 양식을 일지는 탈탈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목포의 역사 정신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목포 정명여학교에서 3.1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참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3.1 운동 이후에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데요. 목포에서도 정명여학교에서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사진도 남아있고요. 그때 이제 역사에는 목포에서는 4월 8일 독립만세운동으로 역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니까 목포 정명여중에서 그런 인재들이 길러졌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전 세계에 소개해드리고자 이 화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의 포인트,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아마 이제 목포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련한 시련, 그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더 넘어서 가지고 일제가 수탈한 것이 우리나라의 곡식 문화재가 아니라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거. 100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이 동북공정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받고 관심도 없고 또 일본이 역사 침탈을 위해서 임나일본부를 정사로서 4세기부터 6세기 전라도 경상도가 자기들 식민지였다는 그 내용을 역사책에 정사로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한국에 가야사 하는 학자들이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을 지금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왜 100년 후에 이런 꼬라지의 대한민국이 됐는지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곡식과 문화재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일제가 남겨준 충격이 뭔지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 물론 뭐 한쪽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군 조선을 약 70%가 부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오셨겠죠. 안 오셨겠죠. 나는 당군이 신화라고 생각한다. 원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약 70%가 당군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만조선,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고, 그리고 한나라의 식민지,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한사군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다. 물론 이 역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책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사책은 당군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당군조선을 고조선 표기했다고 당군을 인정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표현된 고조선은 당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조선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만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인인데 연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왔다는 이 비라비라 소리를 끌어대면서 마치 이만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자꾸 국사 시간에 강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만조선 한사군을 인정하고 당군조선을 부정하는 이 덕분에 이번에 동북공정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동북공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광복 후 지금까지 76년간 배운 역사교육이 동북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도 대한민국 국사, 서울대부터 모든 국사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국사학과 학생들 지금까지 한 명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논리 그대로 동북공정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학자가 없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을 우리나라 국토에 북한까지를 만리장성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있습니까? 없지요. 가보면 장성 없습니다. 산해관 정도, 말 그대로 이 정도, 여기 이 정도나 뭐 이렇게 자기들 만리장성이라고 팻말 붙여놨죠. 동북공정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자, 만리장성 어디에 보면요, 우리나라 북한까지를 아예 공식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는 이 지도로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체 저 지도가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한 인간도 동북공정 만리장성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기하고 어떻습니까? 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국사 선생님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자, 만리장성이 아예 북한까지 공식적으로 표기됐고요. 그 다음에 연나라 장성까지 들어왔습니다. 없었던 연나라 장성은 요 정도까지 오다가 겹칩니다. 겹치는데 쭉 그래가지고 아예 북한까지 연나라 장성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국사책에 배운 우리나라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 한사군, 낭낭을 비롯해서 요리 한사군이 있었다고 이렇게 열심히 광복 후에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켜줬기 때문에 중국은 그 논리 그대로, 자, 그래서 북한 지역은 뭐다? 약 420년간 중국의 한나라 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한나라 지도는 이것이 공식 지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그걸 뭐 어떻게 해요? 한나라 여기 원래 낭낭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민역사학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국유사, 삼국사기 집에서 직접 펴놔놓고 읽어보시고 중국의 문헌, 낭낭군을, 한사군을 찾아보십시오. 중국의 문헌 찾아가지고 낭낭군, 한사군을 찾으면 전부 다 낭낭군하고 한사군이 어디 있다고 나오느냐? 요동, 요서쪽, 요쪽에 있다고, 북경 근처에 있다고 다 나옵니다. 모든 사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중국의 모든 사서가 낭낭군, 한사군이 북경 쪽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유물이 발굴됐기 때문에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모든 여기에서 약 평양에 3,000개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저기는 낭낭군이 없었다. 원래 삼국유사, 삼국사기 나오는 어떻습니까? 누가? 체리의 낭낭국, 호동왕자 있죠 보면요. 낭낭공주. 그는 낭낭국입니다. 고조선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지 한사군 낭낭은 없었다고. 그리고 유물을 다 발굴해가지고 도로까지 냈는데 전부 다 고조선 사람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동안 여기에 한사군 식민지 있었다고 거짓말을 다 쳤죠. 70년간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도망가고 있느냐. 여기에 한사군이 중국의 식민지로 있었다고 주장한 놈들은 일본 학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논문을 다시 이제 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기는 낙랑군에 있었지만도 고조선 사람들이 자치를 했던 통치를 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글을 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에 낙랑군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유적은 여기 나옵니다. 문헌상, 고고학은 전부 다 이쪽 나오고 여기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던 한사군 낙랑은 다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학계는 이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인정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한국 고대사의 모든 논리가 다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침묵을 하든지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단사학은. 하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고고학 성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고 모든 것이 발굴돼가지고 여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사람의 유물로 다 밝혀졌습니다. 최신의 정보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런데도 여기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 제발 사라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중국 가서 살든지 일본 가서 살든지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자꾸 이상한 온라인에 글 올리는 인간들 저는 그거 사람으로 안 봅니다. 한국인으로 보지도 않고 보면요. 모든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문헌과 고고학으로 증명을 합니다. 증명이 되면 따라가야죠. 왜 부정합니까? 다 밝혀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때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동북공정지도에서 북한은 한나라의 영토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이어서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 있죠. 위나라가 또 그대로 뭐냐? 고조선을 통치했다고 앞에 나오죠 보면요. 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 나라는 북한은 다시 한나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나라의 식민지가 된 걸로 공식 지도집이 그려져 가지고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누가? 진나라가 들어와서 또다시 북한 지역, 한국의 고대사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지도집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 배포됐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에 이은 중화문명 선정공정, 여러분 아시는 뭡니까? 전파공정입니다. 한복, 그네뛰기, 실험, 모든 게 여러분들 뭐 뒤에 나오겠지만도 자,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가르치는 우리나라 고조선입니다. 자기들의 지방정권, 식민지 아니면 제후국으로 고조선도 정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자기들 역사책이 이제 정사체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중국이 정사 24사 체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무슨 역사로요? 반국 속국사로 들어갔습니다. 식민지 아니면 제국으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들어갔습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다 뺏겼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아무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났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 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의 득택에 동북공정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은 모든 체제, 한국 학계, 한국 국민들의 반대 없이 모든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쉽게 끝냈습니다.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자, 백제사도 여기 보시면 백제사가 지금 어느 나라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땅으로 다 표기되죠. 백제사도 다 중국 땅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로 다 편입돼 가지고 전 세계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저 지도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항의한다라도 중국이 이 지도를 없애겠습니까? 전 세계 인터넷 지도에? 아니죠. 그 더욱더 나갑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한국인들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 배울 필요 뭐냐? 스펙만 쌓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가지고 내 재주만 좋으면 돈 많이 벌면 되지. 내가 꼭 대한민국 사람일 필요가 있느냐? 대한민국도 필요 없다. 이렇게 아이들이 길러져 가지고 또 일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의식을 가지는 바람에 한국은 다 국가관도 무너지고 역사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족관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중국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한국의 모든 역사체제를 중국의 속국사로 다 지금 편입을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가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국사는 중국의 소수 정권이 돼가지고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고 씨름 그네뛰기 농악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한복 김치 추석 전부 다 중국의 문화의 손으로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복 뺏겠다고 김치 중국 거라 주장한다고 요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제 좀 철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좀 철 좀 들지. 그때 좀 일어나가지고 분길해가지고 따지든지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강의하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강의한다고. 1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이제 한복하고 김치고 모든 게 다 뺏겼습니다. 추석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역사도 이제 넘어갔지. 이제 문화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지. 앞으로 어떤 한반도에 뭡니까 유사사항이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아시겠죠? 중국을 그건 대비를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어 있죠 보면요. 이렇게 가지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편입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료에. 자, 언제 2011년에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다 가져간다. 아리랑 가야금 전부 다 가져간다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뭐 이랬느냐. 우리와 사항이 아니다. 한국의 아리랑도 조선족의 아리랑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하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자, 문화재청이 나서가지고 요때 나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을 건데 2011년에 자, 한복이고 다 뺏기잖아요.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나오니까 문화재청에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요짓 하다가 다 뺏겼습니다. 요번에도 가야를 남원이라든지 합천에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야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가 나오는 임나의 지명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고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뒤에 취재해보는 누가 있느냐? 정치인도 있고 문화재청도 관여했어요. 이게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린 나라입니다. 어떻게 가야 고분군을 임나 일본부의 임나 제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명분을 가지더라도 안 해야 할 거는 안 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광자매입니까? 광자매 나올 때 그 아버지 하는 소리 아닌 건 아니지 있죠 보면요. 그죠? 아닌 건 아니지. 아무리 뭐더라도 어떻게 일본 서기에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까? 그것도 임나 일본부의 주요한 지명인데 이런 짓을 대한민국 국민 학자들 문화재청도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9월 달에 지금 등재를 할 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2년 CR에서 미 의회에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내는데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사군이 북한에 평양이 있다고 아예 어젓하게 표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미 의회에 상원 외교원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스로가 어때요? 우리나라 국회, 보시면 국회에서 이게 들통나가 발칵 뒤집혔는데 보면요. 결국 우리나라 학자들 자체가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여러분들은 고조선의 당군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어때요? 한사군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고서 내용이 뭐냐?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뭐다? 중국이 옛날부터 통치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사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47억 지도를 가지고 동북아 역사전에서 지도를 그리는데 보십시오. 아까 중국의 지도 나오죠. 위나라 지도가 어디까지 왔다고 했죠. 우리나라 북한까지 그랬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더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까지가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가 차지했다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하는 단체에서 이게 있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사실 고향 있는 분 여기에 여러분들 언제 조조의 후손들이 찾아왔습니까? 위나라.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느냐?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하는 그 논점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논리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2020년, 21년 현 시점에 본다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자기들 고대사 영역으로 표기를 시작을 다 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중국의 바이두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전부 다 검색해 보시면 아주 치밀하게 모든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 사학계의 선거 보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건국사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201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는데 가야 본성입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게 뭐냐? 김수루왕의 가야 건국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하다. 신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고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연대가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연대. 요 연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 연대 아닙니다. 가야 연대 아닙니다. 이 연대가 뭐냐? 일본 서기에 자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그 연대기 표예요, 이게. 이걸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하면서 표기를 했습니다. 미친 새끼들이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왜 가야를 인정 안 합니까? 그러면 인정 안 하면서 일본 서기 뻔히 하잖아요. 지금 우익 교과서, 아베, 우익, 극우들의 교과서가 일본 서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연대기가 맞다고 우리나라 가야사 연대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걸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알고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버렸냐? 나중에 그림도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물러났는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유네스코에 다시 등재를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가야 들어가시면 다 당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요. 낙랑군이 멸망하고 대방군이 멸망하고 가락국 쭉 나오죠 보면요. 그 다음에 가야 탁순 백지와의 교류, 가야 칠국 비사벌 난가라 탁국 연대라 다라 탁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가야네 요리 나오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일본 서기에 임나의 지명이에요. 무슨 가야야 이게.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뭐냐가 일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놨냐. 한국의 가야는 자기들 일본 서기에 임나라고 갖다 붙여놔버립니다. 이번에 2021년에 우리나라 한국에 가야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야사는 부정하면서 일본 서기에 임나사를 갖다 써붙여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라고. 일본은 만만세죠. 만만세. 왜? 코 안 풀고 한국의 학자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를 진짜 정사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일본에서는. 자, 이번에도 보면 지도 보십시오. 기문, 여기가 기문이 남원입니다. 지금 남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남원이 기문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동을 대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합천을 따르라고. 이게 우리나라 학계의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 지도고요. 요거는 일본 교과서의 임나일본부의 지도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본에서 나오는 임나일본부 지도하고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 지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뭐다? 일본 서기의 기문이다. 합천은 다르다. 다 써놨죠? 그러니까 둘 다 뭐냐? 기문이고 남원이고 합천이고 다 외놈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게 최근에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알고 붕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아, 이 기문이 그분 남원에 가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아, 기문은 남원의 옛날 이름인 줄 알았대. 남원 시민들이. 나중 보니까 어때요? 무슨 남원이 옛날 이름이 기문이에요. 일본 서기에 임나의 지명인데 일본 자기들이 쳐들어올 때 이거 지명이 나오는 이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남원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절대로 김문국 등재는 하지 못한다. 왜? 남원이 김문국이 되어버리면 외놈의 자손으로 다 바뀌고 남원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원 옛날 국민이 10,000명이 일본한테 외놈들한테 학살당한 지역입니다. 일본이라 하면 치를 들어요. 왜? 옛날에 누죠 이성계 장군이 붙었던 황산 대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때요? 그 10,000명 희생당한 거 그런 역사가 남원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남원은 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의식이 다릅니다. 그런 지역에서 요번에 남원 시민들을 속이고 남원이 김은국이다. 저 김은국이 일본의 중국의 문헌에 나온다고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남원에서 직접 가서 남원 시민들 강의를 합니다. 그때는 이덕일 교수님하고 제가 강의를 맡아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얼마만큼 장난쳤는지 일본 학자들이 얼마나 장난쳐가지고 중국의 문헌에 일본의 문헌에 남원이 기문으로 나온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한자 글자 자체도 조작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썼습니다. 요번에 다 공개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장난쳤는지. 그런 짓거리 그것들은 학자랍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남원을 기문으로 외놈의 그렇게 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국정 감사 요청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정 어떻습니까? 감사에 나왔죠.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까지 나왔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북한에 자
서울에서 할 때하고 부산에서 할 때도 이 지도 기문을 찍었습니다. 이게. 자, 찍었습니다. 하지만 합천은 다라로 나옵니다. 합천은 일본 서기 지명을 쓴 지가 한 20년 됩니다. 합천 사람들은 이제 다라가 합천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합천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요 글자 못 쓰게 했었겠죠. 근데 뭐냐. 순박한 시골, 우리 국민들 누가 압니까? 다라가 합천. 이건 합천 다라입니다. 다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일본 서기 지명이고 이 다라 지명이 많은 데는 큐슈 쪽에 다라가 많이 나요. 큐슈 쪽에.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서 다라를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은 안 찾습니다. 오직 어디에? 합천이 다라로 주장해요. 이게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코미디. 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고분군입니다. 다 등재하는데 문제가 뭐냐? 합천이 다라국으로 남원이 김원국으로 이번에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 등재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일본은 완전히 이번에 최고의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왜?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를 정사로 가르칩니다. 지금 정사를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에서 저것이 맞다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줘버리면 그냥 일본 서기는 이제 정사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자,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에 자기들이 남원을 어떻습니까? 기문으로 등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합천을 다라로 4세기부터 6세기 가열맹을 구성했던 다라국이다. 여러분들 4세기, 6세기라는 표현 쓴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4세기, 6세기가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를 형성시키는 시기예요.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뭘 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아가지고 식민지 삼았다는 내용이 4세기부터 6세기, 6세기의 일본 서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죠. 정한론자들이. 그런데 버젓이 합천 다라 유적을 4세기부터 다라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이 100%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번에 문화유산으로 세계에 소개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장수 쪽에서는 벌써 장수 정치하는 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우리는 반파국의 후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파. 여러분들 반파가 어딘지 알죠? 이것도 일본 서기의 일본 지명입니다. 임나 지명입니다. 벌써 이 장수부터 돼. 장수의 국민들도 순진해야 몰라. 반파가 뭔지 모르니까 학자들이 와서 여기 반파국이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야의 반파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파국이다. 국가에서 이번에 1조 4천억을 푸는데 우리 장수의 가야 유적할 때 돈 좀 달라. 이게 장수군의 지금 입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가 찬 게 뭐냐? 스스로가 우리는 외놈의 자손입니다. 돈을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장수 군민들. 아무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파국의 후손이라고 반파 지킴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역사 정신이 없으면 어디까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무슨 반파 지킴이에요. 자기들이 외놈의 후손이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이런 역사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역사가 이 꼬라지가 됐느냐 100년 후에. 자.